오늘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다루는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벤 다이어그램과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그려보면서 원소의 개수를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부분 집합이 있는데요. 제가 전체 집합을 그리지는 않고요. 자, A, B만 그리겠습니다. 그럼 이 A, B에 있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고 싶은데 이 안을 세야겠죠. 근데 A의 원소의 개수를 세고 나니까 여기 셌는데 두 번째 셀 때 B를 세버리니까 이 부분이 겹쳤네요. 그죠? 그래서 교집합을 빼주는 겁니다. 그죠? 교집합을 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외울 때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고 당연히 두 집합이 서로서라면 이 부분이 0이 되겠죠. 그때는 두 원소의 개수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볼까요? 자, 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각각을 다 더해 주시고요. 근데 아까처럼 겹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겹친 부분을 빼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빼주다가 보면 실제로 빼야 될 것보다 한 번을 더 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가운데 있는 교집합을 한 번 더 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한 번 정도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한 번 정도 확인을 해주시고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요. 자, 교집합을 다 한 번씩 빼주게 되고 한 번 더 뺐기 때문에 전체 교집합을 한 번은 더해준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거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편한 쪽을 구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A의 원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집합이 더 구하기 쉽다면 여집합을 구하시고 전체는 알려졌을 거니까요. 그래서 NA를 유도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4번은 중요합니다.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제가 그림을 요 위에다 잠시 그리겠습니다. 4번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A 차집합 B면 이 부분이죠. 자, 이때 A의 원소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줘도 되겠죠. 그림으로 딱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셔도 되겠죠. 우리가 차집합을 설명을 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B가 A에 포함된다면, 그러니까 그림이 A가 있고 B가 된다 라고 보시면, 자,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이 바깥쪽을 말하죠.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빼주시면 되겠죠. 그죠? 예,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좀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서 공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7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수학자를 조사했더니 유클리드를 좋아하는 학생이 41명, 가우스를 좋아하는 학생이 43명. 자, 우리가 집합의 문제는 문장으로 길게 돼 있어도 우리가 집합의 표현으로 고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전체가 70명.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유클리드를 좋아하는 학생이라고 하니까 이 유클리드를 좋아하는 학생을 A라고 잡으면, 그죠? 자, A의 원소의 개수는 4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우스를 좋아하는 학생을 B라고 할까요? 자, 그럼 B의 원소의 개수는 43이 되겠죠? 그죠? 4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수학자 중에서 어느 수학자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라고 하면, 자, 학생들이 이렇게 보시면 지금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느 수학자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13명, 이 바깥쪽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문제를 해결을 할 때 모두 좋아하는 거니까 교집합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합집합의 원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전체가 70이니까 13명을 빼주시면 57명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클리드와 가우스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인 N, 우리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57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고요. 자, A 41을 더하고요. 그죠? B 43을 더하고요. 그죠? 더한 상태에서 교집합을 빼면 되겠죠. 뺀 것이 57이 나와야 되죠. 자, 여기가 84명이 되니까 27명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지금은 합집합의 바깥쪽으로 가르쳐줬는데
그걸 통해서 70에서 13을 빼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7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였네요.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볼까요? 최대체수의 문제인데 지금 교집합의 최대체수의 문제로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인데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어느 학급의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과목을 조사했더니 자, A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이 18명. 그러면 우리가 n의 A를 18이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B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 21명. 자, 두 과목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가 합집합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합집합은 A의 원소 더하기 B의 원소 그리고 교집합의 원소를 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거의 범위가 필요한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합집합의 원소의 범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합집합은 항상 전체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쪽이 35명. 자, 그 다음에 합집합은 최소한 18명하고 B과목을 좋아하는 21명이 있으니까 최소한 21명보다는 크겠죠. 합집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1명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이 A를 좋아하는 학생이 전부 다 B를 좋아하는 상태인 거죠. 자, 저렇게 범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교집합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교집합의 범위는 자, 보시면 이렇게 우변으로 옮겨가면 35가 옮겨가서 39에서 35를 빼니까 4가 되고요. 자, 이 교집합이 좌변으로 옮겨갈 때는 21 없어지니까 이쪽이 18이 되겠죠. 제가 계산을 조금 빨리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시면 교집합의 범위가 구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집합의 공식에서 여기는 전체였고요. 전체였고 지금 21은 두 집합 중에 더 큰 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때 범위가 나오고 그러면 이 4라는 것이 최소값, 18이라는 것이 최대값이 돼서 이 둘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의 답은 2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은 학생들이 그냥 대충 풀어서 답만 맞추는 학생들이 있는데 문제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연습을 하시면서 공식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